다음 이제 정규분포 한번 해보자. 마지막 왔다. 이제 요 마지막 정규 할 차례. 여기 그림은 이렇게 그랬지만 실은 연속은 얼마 안 되고 정규가 훨씬 많아. 내용은. 일단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 연속 확률 변수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셀 수 없는 x 좌표가 잡혔을 때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다시 등장하는데, 근데 앞에서 연속 확률 변수 문제 풀었을 때를 보면 얘가 항상 범위가 잡혀 있는데 범위가 뭐 그냥 막 범위들이 다 막 이런 식이었을 거야. 아니 뭐 좀 클 수도 있고 좀 커봤자 뭐 한정된 구간만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뭐 범위는 물론이고 범위마다 그때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 이제 물론 여기 앞에서는 직선밖에 안 했지만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 정규분포의 시작은 뭐냐면 당연히 수학자들이 이런 거 가만히 있지 않지. 과연 이 범위가 계속 이렇게 한정된 구간이 아니라 범위가 점점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이제 막 한 거야. 그래서 100, 이것도 실은 되게 얼마 안 되는 범위지. 숫자 체계에서 보면은 이 구간도 되게 좁은 구간이야, 그지? 그러니까 진짜로 범위가 무한히 크거나 아무튼 매우 큰 그런 범위가 됐을 땐 뭐가 바뀌나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막 한 거야. 그랬더니 거기 정규분포 하면 처음부터 딱 나와 있는 거기 있는 식 하나 있지. 당연히 외울 필요 없고 네가 배우지 않은 기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거 있어. 바로 이것의 정체가 외울 필요는 없고 그 정도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되게 그지같이 생겼네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번 아까 전에 이렇게 구간을 한정 지었을 때는 그때는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었는데 구간을 전랄이 꽉 늘려보니까 확률 밀도 함수식이 동일해진 거야. 무조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발견한 거야. 그러나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당연히 요거를 그리려면은 이과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밑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지. 얘 그림. 맞아. 얘 그래프를 그린 게 그 밑에 있는 약간 이렇게 산 모양의 그림이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요 그래프의 생김새야. 저게 바로 범위가 커졌을 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것만 다른 거지 앞에서 했던 성질은 똑같아. 넓이가 확률이고 그건 다 똑같아요. 해서 그 그래프에 대하여 특징을 이제 조금 본인이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요. 즉 정규분포라는 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 fx가 거기 있는 식으로 고정이 된 경우 x의 범위가 클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기더라. 그래프 개형을 기억해 주면 돼요. 종 모양의 여기 산 꼭대기 지점에 이렇게 세로로 잘랐을 때 좌우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 평균 수치의 대칭인 그림인 거고. 그 다음 이거는 내가 이제 보통 이렇게 표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표준 편차와 관련이 있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표준 편차에 대한 걸 이렇게 표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종 모양 그래프다라고 잘 알고 계시고 바로 요때 기호로 즉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런 그래프 모양을 따른다.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갖더라. 그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기호로 약간 그 이항분포 때랑 비슷한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기할 거고 요거까지 잘 알고 계시고 요 자리는 평균을 쓰는 자리. 요 자리 보면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 제곱으로 되어 있지. 즉 표준 편차의 제곱값인 분산이 적히는 자리야. 표기는 보통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 그래프 개형을 알고 계시고 요 놈의 관계식은 그냥 꽤 더럽게 생겼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지? 성질은 앞에서 연속 확률 했던 거랑 똑같아. 확률 구해라, 면적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성질 있지? 마찬가지 요 아래쪽 면적, 물론 얘가 무한히 가기 때문에 무한히 가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다 계산 방법이 있어요. 너네들은 필요 없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요 아래쪽 전체 면적은 언제나 1. 됐나? 즉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요 놈과 요 놈의 값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만 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값은 똑같아. 자, 이것도 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좌표 평면이라고 그랬어. 이거 X축이야. Y축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할 때부터 앞에서 별로 중요한 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랬지, 그지? 잠깐만 Y축을 좀 부활시켜 보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냥 이렇게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야. 근데 이제 막 여기 무한히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어떤 평균 값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그래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요 m의 값의 변화에 따라 예를 들어 여기가 50이라 쳐. 그럼 이건 이제 어떤 자료의 평균 50이란 얘기가 되는 거겠지. 당연히 이 50의 값에 따라 그냥 요게 좌우로 평행 이동하는 셈이 될 거야, 그림이. 좌우로 바뀌기만 할 거야. 됐나? 중요한 건 얘야. 저 표준 편차의 뜻에 따라서 이 그림이 폭이 바뀌어. 근데 그거는 중3 때 했던 그 표준 편차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어. 표준 편차 분산 정의 있잖아. 얘네를 우리가 삼포도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뭐 처음 설명할 때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지. 즉 여기 평균이 있는데 여기 평균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너네 학교 반평균 70점이야. 근데 옆반도 반평균 70점이야. 이 설명했었잖아. 그지? 이때 예를 들어 A반은 평균이 70인데 애들 점수가 다 70점 근처, 70점, 71점, 72점, 70점 근처인 거. 막 여기에 점수가 몰려 있는 거. 이게 표준 편차가 작은 거라 그랬지. 그 다음 만약에 옆반은 똑같이 평균이 70인데 그냥 대충 그림으로 점떼기로 표현해 보자면 막 100점도 있고 막 빵점도 있고 막 다양하게 퍼져 있는 게 이건 표준 편차가 큰 거라고 그랬어. 맞아? 그러니까 이 형태만 생각해 봐도 요 정기분포 그래프에서 이 값에 따라 이 그래프가 뭐가 바뀌는지는 간단하게 상상할 수가 있어. 즉 만약 표준 편차가 크면 이 경우란 말이야. 여기에 쏠려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그래프가 표준 편차가 작은 거지. 이게 참 말 잘못했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쏠려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게 저 정기분포 그래프에서 이렇게 얇고 높게 나타나게 돼 있어. 이게 표준 편차가 큰 거잖아. 넓게.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클수록 펑퍼짐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 됐나? 약간 그거랑 똑같아. 이거든 요 아래는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항상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아래 면적은 항상 1이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돼. 이 안에 물이 딱 1리터만 들어있는 거야. 물이 딱 1리터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더 높아지겠지. 물이 똑같이 1리터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위에가 내려가겠지. 약간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되는 거야. 즉, 이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하는 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얘가 값이 더 작아지면 여기가 좀 더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대신 좀 더 이렇게 삐져 올라와가지고 결국은 아래쪽에 면적이 1이 되게는 맞춰질 거고, 표준 편차가 커진다면 파란색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넓게 가겠지만 대신에 높이가 좀 더 내려가가지고 이런 식의 대칭형 그래프가 되겠지. 표준 편차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평균에 대한 변화는 말 그대로 좌우 이동만 하면 되니까 어려울 게 없고요. 됐나? 요게 정기분포 그래프 출발점이 되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기분포 그래프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마찬가지 그 이항분포 할 때도 선생님이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상 확률 변수인데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작성해놓고 문제를 풀라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지금도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뭐 정규분포를 따른데 x가 정규분포를 따른데 그러면 딱 이렇게 x 물결 표시까지 해가지고 어떤 확률 변수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표시도 다 해주시면서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림까지 대충 그리면 돼요. 이렇게. 요거까지 딱 표시해서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성질에 대한 것들 이제 지금 쭉 설명해 줬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자, 표준 정규분포 얘기는 좀 이따가 일단 요것만 가지고 문제 풀어볼게. 넘겨봐. 50번에 개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정규분포 n 괄호에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지? 그림 딱 그려주시고, 그 다음 거기 힌트들 그림에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정규분포 문제가 그림 안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식으로 보고 풀려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 근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 보이거나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림만 그림. 보면 뭐 뭔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 나와 있잖아. 그림에 표현을 해보면 되지. 예를 들어 이거부터. 이건 뭘까? 그림에 표시를 해봅시다. m 여기 있고 m 플러스 시그마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야. 대충 잡았어. 여기 빨간색 면적이지. 빨간색 면적을 지금 0.433이라고 알려준 거야. 자, 그럼 얘는 이 시그마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시그마를 만약에 한 이 정도로 잡았다면 이 시그마니까 그거의 2배만큼 간 이 정도 되겠지. 그래서 m부터 m 이 시그마까지 여기 파란색 면적 알려준 거지. 4, 9, 8, 7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됐지? 그래서 나 문제 풀어라. 이건 약간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이야. 자, 바로 1번 이걸 풀으래. 그림 봐봐. 어디야? m 플러스 시그마 여기 있고 m 마이너스 시그마인데 아까 내가 이 정도를 그림에서 한 칸으로 잡았으면 그거만큼 뒤로 가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리고 2차 함수처럼 얘는 여기에 대칭이라 그랬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알겠지? 빨간색 2배네 하고 이렇게 그림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퍼즐 맞추기 같은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얘가 2배구나. 그림 보면서 푸는 거지. 됐나? 그 다음 괄호 2번. 괄호 2번은 보면은 x가 얘보다 크거나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영역은 자 흰색으로 표시해보면 m 플러스 2 시그마가 이제 여기인데 그거보다 그냥 크거나 같은 부분 찾으라니까. 여기 구하라는 거고. 쭉 가겠지. 맞아? 저런 건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확률의 합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앞에서 이산 그 다음에 요거 직전에 연속할 때는 확률의 합이 1이다로 1로 많이 써먹었지. 실은 정규분포에서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1이 맞는데 얘가 대칭형을 띠기 때문에 실은 이걸 더 많이 써먹어. 절반이 0.5다를 더 많이 써먹을 거야. 정규분포에서는. 즉 지금 여기 흰색을 구하고 싶으면 절반 0.5에서 파란색을 빼서 구해야 되겠지. 맞아? 이해하겠지? 약간 그림 퍼즐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런 걸 생각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즉 얘는 0.5 절반에서 저기 그림을 보니까 파란색을 빼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 문제를 풀 때는 꼭 그림을 그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3번 어디일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한번 상상해 보면
3번 영역은 최종적으로 여기 구하라는 거죠. 이거 다 구하라는 거잖아. 맞아? 그치?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0.5를 이용해야지. 요만큼은 그냥 0.5니까 확정이고, 맞지? 여기만 구하면 되는데 실은 여기는 얘랑 똑같거든. 아까 요만큼이 빨간색이었으니까 여기도 빨간색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걸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고, 아, 그럼 쟤는 0.5랑 저기 빨간색이랑 합치면 되겠구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냥 색칠 공부하는 것처럼 퍼즐로 맞추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표 같은 거 주면서 값을 계산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림과 함께 푸시면 돼요. 자, 2번. 자, 2번에 저 표준정규분포라고 나와 있는 건 좀 이따 해줄게. 일단 지금은 그냥 보세요. 확률 변수도 x가 아니라 z로 잡혀 있지. 일단은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좀 이따가 해줄게요. 정규화할 때 해줄게. 아무튼 이렇게 정규분포가 잡혀 있어. 맞지? 그치? 왜 x가 아니고 z인지는 잠시 후에 일단은 똑같은 거라고 봅시다. 그림 그려. 평균이 빵이고 여기 표준 편차가 1인 거야. 됐지? 그 다음 표 보는 방법은 좀 눈여겨 봅시다. 표가 이제 보통 저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하면 고정이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가끔 뒀다가 함정을 파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정확하게 눈여겨봐줘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써있지. 대문자, 소문자. 즉 지금 이 소문자는 이 소문자를 말하는 거야. 표 보는 법만 잘 익히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0.5라는 얘기는 여기가 0.5라는 얘기고, 맞아?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은 뭘 계산한 값인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치? 즉 그래프에서 여기가 0이면 0.5 한 요 정도라고 친다면 여기 면적, 그러니까 0과 0하고 해당 문자 사이의 면적을 여기 표에서 적어준 거예요. 얘는 1.0이네. 그럼 얘는 0부터 1.0까지, 얘는 0부터 1.5, 얘는 0부터 2.0까지의 면적을 표에서 알려줍니다. 그걸 보고 생각해서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괄호 1번은 뭐 그냥 이거 자체지. 그럼 괄호 2번은 아까 문제 1번 풀던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지. 0.5랑 1.0 사이. 그럼 저기는 어떻게 구하지? 하면서 보면은 표에서는 다 이거 알려줘. 0부터 1.0에서 0부터 0.5를 빼야 되지. 이렇게 그림으로 뭐에서 뭘 빼야 되는지 뭐랑 더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됐지? 우리가 직접 면적 구할 일은 없어 절대로. 앞에서 연속 확률 변수, 그냥 연속 확률 변수 할 때 연속 확률 변수 그 x 범위도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직선 이런 거 나와 있을 때나 만약에 직접 여기 넓이 구해야 되면 직접 구했지. 지금은 넓이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 계산도 못 해.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파란색 면적을 우리가 직접 계산해야 된다 하면 곡선 밑에 넓이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적분해야 되고, 첫 번째 적분해야 되고, 적분을 이제 수투에서 배웠다 쳐도 무슨 함수를 적분해야 되냐면 요 함수를 적분해야 되는데, 요 함수 관계식이 아까 그 그지같이 생긴 개란 말이야. 그거 적분은 못하죠. 방법을 알아도 힘들어. 그 적분은 빡세.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일은 없어.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기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때 이 표에 대한 것만 좀 조심하면 돼. 보통은 이런 식으로 줘요. 보통 표는 언제나 대부분 별말 없으면 여기 기준으로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뭐 어디까지, 항상 여기부터 어디까지,
그 면적을 보통 주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게 이제 내신이나 이런 데서는 뭐 물론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할 수 있고 여기를 얘를 약간 이렇게 페이크 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만 페이크 쳐놔도 약간 의미가 달라지지. 뭐 이렇게만 바꿔놓을 수도 있지. 이래놓고 여기에 막 0.3 적혀있어. 뭐 얘 대충 만약에 쓴다면. 이래, 여기가 이렇게 써있으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 여기가 0.5가 돼 있을 때, 아까 의미한 바는 0부터 0.5 사이였거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요 소문자 제시 어디 박혀 있는지만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지금 얘는 여기를 알려준 표. 즉, 얘는 지금 0부터 0.5 사이를 알려준 게 아니라 여기를 알려준 값인 거지, 저거. 맞아? 그런 식으로 여기에 장난을 쳐놓을 때가 가끔 있으니까 표를 보더라도 저 정도는 조금 주목해서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됐지? 됐고. 그 다음 옆에 3번은 그냥 정규분포 그래프의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건 눈으로 같이 한번 풀어볼까? ABC 고등학교 키인가? 키네. 자, 동그라미 1번. 키가 큰 학생들은 B에 가장 많다 그랬는데 맞아 틀려? 잘못됐죠? 키가 큰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셋 중에 B가 제일 높네 이러면서 하면 안 돼. 뭘 봐야 돼? 평균 값을 봐야 돼. 평균을 봐야지, 평균. 당연히 키가 큰 고등학교가 키가 큰 애들이 많은 고등학교의 평균이 높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프에서 평균이 높다는 얘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평균이 큰 거야. C 학교에 지금 제일 큰 애들이 많은 거지, 맞아? 이런 거 조심하시고. 2번도 같은 거 물어보는 거지. A가 B보다 키가 큰 편이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A랑 B의 키 평균은 똑같아. 이게 딱 아까 예시 든 거지. 키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 저기 B 같은 경우는 애들 키가 그 평균이랑 다 비슷비슷한 거고, A 학교 같은 경우는 막 큰 애도 있고 막 난쟁이도 있고 조그만 애도 있고 막 이런 거야, 그지? 그다음 3번도 똑같이 보는 거고, B 고등학교 학생들이 C보다 키가 큰 편이다, 그 반대지. 됐나?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이유 중에 바로 4번, 5번 때문에 저 4번, 5번 그 고르다라는 요 문장 때문에 잠시만 좀 넘어가는 거야. 이 고르다가 뭘까? 요거를 이제 약간 국어적으로 고르다를 생각을 하면은 좀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똑같은 평균에서 요런 그래프가 있고, 똑같은 평균에서 요런 그래프가 있다. 지금 딱 요 문제 상황이지. 흰색이랑 노란색 그림 중에 고른 그래프, 고르게 그려진 그래프는 누굴 것 같아? 뭘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고르다 그러면 이제 하얀색을 생각하지, 국어적으로 봤을 때. 아니야, 노란색이야.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얀색을 고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네들 그거 상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요새 뭐 놀이터에 뭐 흙으로 된 놀이터는 없지만 만약에 뭐 모래가 막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왜 땅을 골라라 그러면 이거 이렇게 평평하게 피잖아, 이렇게. 맞아? 땅을 좀 고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고르다라는 용어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잖아, 맞아? 땅을 골라라 그러면 평평하게 이렇게, 그지? 맞지? 그것 때문에 이제 흰색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고르다, 이렇게 모래 같은 경우를 이렇게 평평하게 피는 거를 고르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라고 보면 된다고. 땅바닥의 바닥 기준, 바닥에 모래들을 다 최대한 가깝게 붙여놓는 걸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즉, 정규분포에서는 그 땅바닥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을 뿐이야. 평균이 여기거든. 평균에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야 고른 거라고. 이러면은 우리가 상식에서 사용하던 고르다랑 조금 의미를 일치시킬 수 있지. 그치? 왜? 표준 편차가 뭐 크다,
작다에 따라 그래프가 바뀌는 게 여기 X축이랑 뭐 관계가 있는 게 아니거든. 말했지만 평균이랑 다다다다 붙어 있느냐, 넓게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잖아. 이 땅바닥에서 고르는 거를 이렇게 땅에 모래들을 최대한 붙여놓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왜 노란색을 더 고르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맞아? 따라서 이 고르다라는 용어에 대해서 요거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점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저 고르다 때문에 가끔 이제 혼동을 많이 하는데. 오케이. 좋아. 이러면 이제 전기분포 기본적인 건 문제는 다 됐고요. 옆에도 이제 전기분포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뭐 또 잠깐 해볼까? 4번. 자, 확률변수 x가 전기분포를 따른다. 딱 써주시고. 자, 앞에서 배웠던 확률변수 성질 잠깐 쓰는 거네. 4분의 1x의 분산이 4다 줬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배운 성질대로 4분의 1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제곱해서 나가지. 즉 지금 분산 64라고 알려준 거고, 분산이 바로 이렇게 표기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실은 이 자리를 알려준 거야. 됐어?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64잖아.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써. 일부러 이렇게 많이 써. 딴 이유 없어. 표준 편차가 8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이 써요. 문제들도 저렇게 많이 주고. 근데 마찬가지야. 간혹 그냥 계산해서 줄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문제들, 막 연수 문제들 막 풀다 보면은 보통 표준 편차를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주어져. 계속 이렇게만 주어지는 문제들 풀다가 간혹 갑자기 뒤통수 좀 친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을 때만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 풀다가 표준 편차 3, 표준 편차 11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표준 편차 4 이러는데 이거는 아니지. 여기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얘는 2의 제곱이라는 얘기고 표준 편차 2지. 그런 함정만 좀 조심하면 되고,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에도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많이 표시해. 이유는 단순해. 그냥 나 하여간 수학을 잘하는 그 수학자들 보면은 은근히 귀차니즘이 참 많아. 기호들, 공식 왜 만들어? 귀찮으니까 만든 거 아니야. 그지? 편하게 보려고 표준 편차가 8임을. 그래서 보통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 뿐이야. 어쨌든 이 문제는 이 힌트 앞에서 배웠던 걸로 이거 알려준 거. 그럼 그림 그리시고. 그러니까 그림에는 뭐 별다른 그런 거 없지. 그냥 8 쓰면 돼. 우리가 실제로 8인 정도의 벌어짐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려서 그릴 수는 없으니까 표시만 해주면 되고. 됐나? 그 다음 밑에 이 힌트 해석만 하면 되겠네. 이거 뭐 준 거지 이게? 요걸 이제 그림으로 해석해서 이게 대체 무슨 힌트 준 건지만 알아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4보다 작거나 4의 왼쪽이고 이거는 36의 오른쪽인데 이게 둘이 똑같대. 뭐 준 거지 이게? 그림 이렇게 있고.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4라는 수치, 즉 4, 그러니까 여기 X축이잖아. 4,0이라는 좌표랑 36,0이라는 좌표가 일단은 양 옆에 퍼져 있어야 된다는 거는 눈치채셔야 돼요. 맞지? 왜요? 라고 물어보기 전엔 반대로 한쪽에 몰려있다 생각해봐. 말이 안 돼. 나올 수가 없지 절대로. 만약에 둘 다 한쪽에 몰려있다 생각해봐. 그럼 얘가 나타내는 넓이가 이만큼이고 얘가 나타내는 이만큼인데 지금 둘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미 얘는 0.5를 먹고 들어가니까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고. 이 상태에서 여기 면적이랑 여기 면적이 똑같다라는 힌트를 준 건데, 그럼 결국 이거는 무슨 힌트 준 거야?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는 얘기는 반대로 M하고 36 사이랑 4하고 M 사이도 면적이 똑같다는 얘기고.
중점이 m이란 얘기 준 거지. 이런 건 이제 그림으로 알아내야 되는 거지. 즉, 이 힌트는 평균 알려준 힌트입니다. 됐나? 중점은 뭐 더해서 나누기 2지. 몇이야? 더하면 40, 20이네. 평균 20이라고 알려준 그냥 간단한 문제입니다. 됐지? 됐죠?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로 정기분포의 성질과 그림만 가지고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확률변수 x가 자, 그림. 이 산모양 정말 많이 그리게 될 거야. 딱 그리고. 자, 다음 구하라는 게 얘가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최대값과 관련된 문제지. 면적이잖아. 이게 대체 뭘까? 잘 보면 이 문자와 이 문자가 한 문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은 한 가지 있을 텐데 그 특징이 뭐냐면 a-라고 a 플러스 2로 잡혔잖아. 길이는 무조건 3으로 고정임을 알 수가 있지.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변수가 여기는 a로 돼 있고 여기는 b로 돼 있으면 그런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게 다양하게 잡을 수 있거든. 맞아? 그럼 당연히 최대값이랑 제일 큰 경우는 쭉 가가지고 1인 경우겠지 뭐. 그지? 근데 이렇게 문자를 하나만 줘서 뭔가 하나는 고정을 시켜줘야 이제 이해가 성립이 되겠지. 난 그런 걸 이제 알아둬야지. 길이는 3으로 고정이야. 그러니까 뭐 요만큼을 3이라고 치면은 가장 면적이 큰 게 어딘가 그림으로 찾아야 된다. 어디겠냐 근데. 당연히 여기 꼭대기가 포함이 돼야 될 거고. 이건 이제 또 알아내야 돼. 꼭대기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려면 딱 요 10을 중앙에 끼고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냐? 그냥 그림으로 알아내. 외우가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그림. 이렇게 요 가운데를 정중앙에 딱 끼고 저렇게 구간에 잡혔을 때 넓이가 가장 크겠지. 그냥 그렇게 알아내야 됩니다. 따라서 요가 최대가 될 때 A 값은 이런 그림일 때, 즉 얘랑 중점이 10일 때다라고 이렇게 알아내서 푸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림으로 푸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즉 A-1이랑 A 플러스 2의 중점이니까 더해서 나누기 2한 거지. 요게 10인 경우가 제일 넓다, 이렇게 식을 세우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지? 다음 옆에 6번도 마찬가지 그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림도 얘도 지금 페이크인 게 그림 보면은 문자 투성이야. m 돼 있고 m 플러스 시그마 돼 있어서 그 계산 결과의 값을 그림에서 표로 다, 표는 아니지만 그림에 다 표현해 줬지. 근데 얘는 지금 낚시인 게 밑에 보면 결국 평균 표준 편차 알려주거든? 맞냐? 그치? 저런 거 낚시 당하지 마십시오. 문제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려워 보이게만 만든 문제지. 밑에 보면 알려주거든 이거. 평균 표준 편차 알려주잖아. 그대로 위에 그림에 m과 시그마 자리에 다다다닥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구간별로 값이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말한 남학생의 몸무게가 68 이상일 확률을 이제 위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 좋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성질과 그림만 이용해서 푸는 거 연습 하시면 되고, 7번까지. 7번도 마찬가지로 약간 퍼즐 느낌으로 그림 그려서 저걸 문자로 표현하는 거를 뭐 EA, B 놓고 해보시면 됩니다. 됐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걸 좀 할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정기분포 그래프 성질에 따라서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색칠 공부하는 것만 했어. 그지? 이제 실제로 그래서 저걸 어떻게 뭐 지금 우리 통계하고 있잖아. 우리 통계자로 해가지고 막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랑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까지는 색칠 공부만 했어. 제대로 그래서 어떻게 써먹는 건지 봅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기분포를 배웠고, 뭐 예를 들어 정기분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정기분포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확률과 통계가 실제 우리가 통계 자료 같은 거 할 때 쓰려고 지금 이제 배우는 과목이잖아, 맞아? 통계 자료 그러면은 뭐 그냥 대표적인 걸로 뭐 키 평균이라던가 뭐 전 국민에 대해서 뭐 몸무게 뭐 아니면 우리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는 뭐 여러 가지 뭐 미혼 비율 뭐 이혼한 사람 뭐 비율 뭐 이런 자료들 있잖아, 통계 자료마다, 그지? 뭐 결혼에 대한 것도 있고 뭐 통계 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 보면 항상 대상이 우리 국민들, 사람들이란 말이야. 많지. 그러니까 여기 이론상 전기분포처럼 무한대, X 범위가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몇 백만, 천만 이런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써먹으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 예시 중에 하나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전기분포를 따르고 그냥 예시 들기 좋은 건 키지 뭐. 뭐 전 국민 하면 많고, 너무 많고, 우리 뭐 여기 뭐 경기도 예를 들어, 응? 경기도 고등학교 남학생 기평균 뭐 이런 걸 뭐 예를 들어 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평균 전기분포까지 알아냈고, 그래서 뭐 키 평균 몇이야? 170 몇이냐? 대충 해. 173에. 근데 표준 편차 한 2 정도 잡읍시다. 됐지? 자, 실제로 경기도 뭐 예를 들어 남학생, 고등학교 남학생 키 평균을 조사하는 방법은 이제 뭐 표본을 뽑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이제 실은 뒤에 또 있어요. 지금은 일단은 그냥 결론만 가지고 전기분포 그래프 쓰는 법만 지금 잠깐 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지금 이건 그냥 바로 나왔다 칩시다. 그래서 조사했더니 평균이 173이고 표준 편차가 2제곱이더라 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즉, 그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돌아다니는 고등학교 남학생 한 명을 딱 잡았을 때 그 남학생의 키가 뭐 예를 들면 175보다 크고 작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해서 저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쳐보자. 됐나? 즉 이제 이걸 계산할 때 아까 앞에서 계속 연습했던 거대로 색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림 그리겠지. 그림 그릴 거야, 이렇게. 확률까지 하겠지. 아, 나 지금 여기 면적 구하면 되는구나 까지는 이제 방금 앞에서 한 것처럼 색칠 공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기 몇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와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계산해야 돼. 심지어 배우지도 않은, 아직 배우지도 않고 배워도 할 수 없는 더럽게 생긴 식을 막 적분하고 막 이래야 돼. 내가 말했지, 이 적분법을 배웠어도 계산 자체가 빡세다 그랬어. 맞아? 자, 그러면 봐봐라. 이건 또 키니까 그렇지. 이거 매번 바뀔 거 아니야. 지금 경기도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지, 만약에 또 뭐 좀 더 뭐 다른 집단을 조사하면 또 약간 다르게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키가 주제니까 이렇게 173, 뭐 16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몸무게로 바꾸면 저거 숫자 좀 작아질 거고. 그럼 또 그래프 바뀔 거고. 맞아? 그럼 매번 바뀔 때마다 그걸 다 계산해? 당연히 불편하겠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머리를 쓴 거지. 통계 조사할 수 있는 주제도 너무 많고, 그때마다 집단마다 그래프랑 뭐 다 다르니까 그거 매번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이 뭘 만들었느냐? 아까 잠깐 나왔지. 이런 걸 만들었어. 다 계산하는 거는 도저히 우리가 수학자라고 해도 빡세고, 그지? 일반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빠르게 풀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게 이거야. 즉, 이 수학자들은 딴 거 안 하고 그냥 딱 가장 계산하기 편한, 하여간 귀차니즘, 가장 계산하기 편한 평균 빵에 표준 편차 딱 1인 이 전기분포 그래프 상에 여기 있는 그 면적들을 구간별로 직접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놨어.
그 계산을 직접 했겠지. 딱 한 번만 눈 감고 딱 눈 감고 계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 표가 아마 책 뒤에 있을 거야. 이 표 잠깐만 펴볼게. 표 정확히 이해해야 되니까. 63쪽인데요. 찾았나? 63. 맨 뒤에. 표가 나와 있지요? 이 표가 이제 수학자들이 딱 눈 감고 계산 싹 다 해놓은 거야. 우린 저걸 쓰기만 하면 돼. 표가 보면은 평균 0, 표준편차 1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래서 요렇게 표준정규분포의 경우에 저 확률 변수를 x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문제 풀 때 많이 풀잖아. 요거 쓸 때는 확률 변수를 z로 그냥 이렇게 정한 거야. 그냥 정한 거야, z로. z 그러면 아 이거는 수학자들이 다 일일이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그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변수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기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 이거고. 됐나? 그리고 뭘 계산해 놨느냐? 아까 중간에 나왔지만 저기 지금 63쪽에는 영어로 써 있긴 한데 거기 있는 표가 다 뭘 계산해 놓은 거냐면 아까도 나왔지만 이 값을 계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값을 다 계산해 놨어. 0부터 해당 수치까지. 즉 표는 무조건 여기부터 출발해서 그 해당 소문자 거기까지 요 면적들만 따다다다닥 다 표에 나와 있는 거야. 됐나? 됐지? 그래서 표 보는 방법은 물론 이제 실전에서는 표를 주더라도 일부분만 주거나 아니면 정확히 값을 딱 알려주거나 그럴 텐데 어쨌든 표 보는 값은 여기 보고 찾는 거야. 뭐 예를 들어 0.4 나와 있고. 이거는 약간 너네들 뭐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삼각비 표나 뭐 제곱근 표 할 때 많이 봤지, 그지? 예를 들어 이거랑 이거에서 여기 적혀 있는 값은 0.45, 즉 0부터 0.45 사이의 면적 여기에 적혀 있는 거. 됐지? 됐죠? 그리고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값들만 다 계산돼 있어. 맞아? 여기 왼쪽 0이잖아. 여기 음수 쪽들은 계산 안 해놨어. 왜? 정규분포가 여기에 좌우 대칭이니까 아까 앞에서 색칠 공부한 것처럼 나머지는 님들이 알아서 찾으세요 이거야. 됐어? 수학자들은 딱 여기에 0부터 양수값들만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지? 됐지?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칠판을 보시고요. 아까 다시 요거 키. 즉 아까 이거 조사에서 아까 요거 확률 구하려고 했을 때 여기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x 그래프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수학자들이 해놓은 이거를 이용해야 돼. 그럼 이제 그걸 알면 되겠네. 어떻게 이용할까? 됐어? 이거의 탄생 비화까지 얘기해줬어. 이 표준정규분포의 탄생.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여기다가 연결시키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거까지 하면 이제 오늘 기본 메인 설명은 끝이야. 그걸 설명하기에 앞서 이 정규분포 그래프도 결국 좌표 평면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 즉, 지금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지금 이렇게 그려놨지만 좌표 평면이야. 좌표 평면 상에 여기 173.0이라는 여기 좌표를 세로로 그은 직선 x는 173이 평균으로 쓰이고 있는 그 그래프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쭉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라고. 표준편차 2 정도의 벌어짐을 가지고 이렇게 얘가 지금 그래프가 좌표 평면상에 그려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자 이거 잠깐만 지우고 얘가 지금 173인데 여기 x는 175라는 요 라인이랑 176이라는 그 라인 여기 면적을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야. 좌표 평면상에서. 됐나? 그 다음 아까 표준정규분포표는 어디 있었어? 표준정규분포표는 평균이 0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표준정규분포표는 실은 여기 있는 거라고. 여기잖아. 그지?
표준 정기분포포는 실은 여기 원점에 여기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0부터 몇 가지 여기 면적들을 다 계산해 놓은 거란 말이야. 즉 내가 얘를 몇인지 알고 싶으면 얘를 이제 저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래프를 여기다 옮기는 작업을 정규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뭐 표준화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이제 책 보면 이런 공식이 써 있을 거예요. 이게 정규화 시키는 방법인데 얘를 뭐 결론은 외우겠지만 이걸 딱히 외운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지금 이 좌표 평면에서 여기로 옮겨야 된다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이 그래프를 최대한 파란색 그래프랑 일치시켜야 돼. 그럼 일단 저쪽으로 밀어야 되지. 그래프야. 우리가 배운 그래프야. 얘를 절로 민다. X축 평행 이동한다. 그 얘기 아니야? X축으로 몇만큼 밀어야 되냐? 당연히 지금 여기 가운데가 173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73만큼 밀어야 되지. 관계식을 이동시키진 않아. 어차피 관계식은 우린 쓰지 않아. 지금 점 이동시키는 거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73만큼 밀어야 돼. 자, 그럼 보라고. 여기 노란색 라인. 175라는 라인도 저만큼 가야 되는 거잖아. 176도 저만큼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75도 이만큼 뒤로 가야 되는 거고. 저 176이라는 수치도 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x 빼기 m이 위에 있는데 그 액에 이제 얘를 말하는 거지. 됐어?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따지면 점을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173을 밀었지만 점을 지금 이동시키는 셈이니까 그대로 빼기 173 간 거야. 기억하지? 관계식에서는 부호 반대였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관계식은 우린 볼 일이 없고 점들만 지금 미는 중이니까 그대로 빼기 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동했어. 자, 이동했으니까 이제 가운데는 일치했어. 근데 아직 문제가 남았지. 가운데는 일치했는데 여전히 뭐가 안 맞냐면 이게 안 맞아. 맞아?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는 약간 수식으로 지금처럼 딱 해주기는 좀 거시기,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좀 거시기 하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겁니다. 실은 이 표준 편차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한 칸, 두 칸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뭔 소리냐 하면 지금 얘 표준 편차가 2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2가 한 칸이다 그런 세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2가 한 칸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짝대기를 반으로 잘라 반땡했다 칩시다. 딱 반땡했다 칩시다. 두 칸이지. 그러니까 2지. 근데 요걸 한 칸으로 보는 세계가 여긴 거야. 자, 근데 표준 정기분포는 표준 편차가 1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가장 정상적으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 1이 한 칸 이거야. 쉽잖아.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는 요게 지금 두 칸이지. 근데 이걸 한 칸으로 쓰는 세계인데 파란색으로 오면은 요거는 두 칸이 돼야 되는 거지. 됐어? 이게 주먹으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할까? 화면이 잘릴까봐 안 했는데. 자, 이게 한 칸이야. 이쪽 세계에서는 요만큼이 한 칸인 건데 이쪽 세계에서는 이게 한 칸인 거라고. 그걸 지금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럼 단순히 말하면 이거잖아. 자, 흰색이었지. 이만큼이 한 칸이었던 세계를 실은 이게 여기 표준 정기분포로 가면 두 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어떻게 하면 돼? 반으로 잘라야 되지. 나누기 2 하면 된다 이거야. 그지? 너 되게 단순하잖아. 즉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나누기 2를 한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수식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고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됐나? 그래서 정규화 시키는 공식에 밑에 표준 편차가 붙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2가 한 칸인 세계를 정상적으로 1이 한 칸인 세계로 만들려면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 표준 편차가 3이야.
여기는 그럼 3이 한 칸이야. 그거를 1이 한 칸인 3개랑 맞출 거면 나누기 3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 그래서 나누기 2 작업까지 해주면 그럼 그때서야 이제 요 흰색 그래프가 얘랑 일치가 되는 거고, 그때 여기 면적이 정상적으로 여기 면적에 대치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요 색칠된 부분을 우리는 표를 가지고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깔맞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통계가 원래 그래. 뭔가 설명은 겁나 길지만 결론은 되게 간단해. 문제 풀 때는. 어쨌든 어느 정도 알아듣겠지. 그렇지? 그래서 표준 편차를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칸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따가 잠시 후에 계산할 때 좀 더 편한 것도 좀 있어요. 그것까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 밑에 문제거든. 그 뭐야, 몇 번이야? 8번. 자, 이제 실전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확률분수 x가 나와 있고, 정기분포 10의 2제곱 나와 있어. 그림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자, 이제 다시 한 번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항상 정기분포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쪽이 보통 좋은데, 여기에다가 누구 그린 건지 이름 꼭 써주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미적분이나 그냥 함수할 때도 그래프 그리면은 얘가 뭐 fx 그래프인지 뭐 이름 쓰잖아. 그지? 그것처럼 이거 꼭 써주세요. 왜냐면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얘도 좀 종류가 많아지거든. 그래프 종류가 최대 3종류까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름 꼭 써주시고요. 어쨌든 딱 그리시고. 자, 예를 들어 1번 해보자. 이거를 구하라. 자, 그럼 그림에 표시를 해. 대충. 아, 여기 면적을 지금 구해야 되는구나. 자, 그럼 정리해보면 우리는 저걸 직접 계산할 수 없고 수학자들이 계산한 걸, 그러니까 지금은 출제자가 준 거를 기준에 맞춰야지. 근데 출제자가 준 걸 보니까 Z. 아까 표준정기분포표를 줬네. 그지? 그럼 우리는 얘를 아까 방금 한 대로 표준정기분포에다가 옮겨야 돼. 그 옮기는 방법을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제는 중간 과정 안 쓸 거야. 지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해보면 실제 그래프는 여기 어딘가에 x는 10이라는 직선을 대칭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12랑 14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얘를 여기 표준정기분포 Z에다 옮겨야 되는 거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옮기는 첫 번째, 가운데가 10이니까 왼쪽으로 다 싹 10만큼 밀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얘도 10인데 왼쪽으로 10칸 가야 되는 거고. 얘도 14인데 왼쪽으로 10칸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2가 한 칸인데 1이 한 칸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나누기 2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나누기 2 하시면 돼요. 그럼 계산해보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2가 되지. 즉, 다 옮겨서 표준정기분포에다가 갖다가 딱 근사화시킨 결과는 여기가 되더라. 즉, 여기 면적은 표준정기분포 그래프에서는 여기 면적이랑 똑같더라. 이 작업을 통해서 옮겨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색깔. 색칠 공부. 아까처럼 여기 구할 거면 지금 표를 보면 0부터 몇 가지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0부터 2까지 면적을 그 표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0부터 1까지를 빼주면 되겠지? 이해하죠? 그렇지? 0부터 2까지의 값에서 0부터 1까지의 값을 빼주시면 정답이 되겠지. 됐나? 됐지?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나중에는 당연히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막 미지수인 상태로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다숫자인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른 계산을 하고 이 정규화 작업을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처럼 칸 개념을 이용하면 돼. 무슨 소리냐? 간단해. 여기는 2가 한 칸이라 그랬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야, 여기가 10이잖아. 여기 12,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2잖아. 그지? 이 세계에서는 여기까지가 몇 칸인 거야? 한 칸. 그러니까 이쪽 세계 와서도 똑같이 여기서는 1이 한 칸이니까 한 칸 간 거야. 여긴 두 칸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2인 거고. 맞아? 이러면 좀 더 편하게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지. 자, 한번 또 이 비슷한 예시로 다시 한번 해볼까? 만약에 요거 다시 그릴게. 인데 만약에 여기 구하라고 했어. 즉 6부터 13 구하라고 했어. 아까처럼 정규화시켜서 구해도 되는데 방금 이렇게 숫자를 다 아는 경우는 칸 개념으로 더 빨리 정규화를 끝마칠 수도 있는 거야. 2가 한 칸인 세상에서 10에서 6으로 갔어. 뒤로 몇 칸 간 거야? 뒤로? 2칸 간 거지. 맞지? 10에서 2만큼 간 8. 2칸 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아. 똑같이 2칸 가면 돼. 근데 여기는 1이 한 칸인 세계니까 1씩 관계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 13은 2가 한 칸이잖아. 한 칸 가면 12고 거기서 1 갔잖아. 그러니까 한 칸 반 갔지. 여기서도 그럼 한 칸 반 가면 돼. 즉 한 칸은 1이고 그거의 절반이니까 여기는 1.5겠지. 칸 개념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좀 더 빠르게 정규화를 시킬 수도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 됐지? 물론 이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 6을 이동시켜야 되네. 6에서 평균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하고 뭐 이렇게 계산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온 거지. 됐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정규화 시켜서 우리는 이제 정기분포 계산의 특정 확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됐지요? 자, 이렇게 정규화 시키는 것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8번까지만 하고 8번까지 문제 연습 딱 해가지고 오십시오. 됐지? 오케이.